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청소년단 박기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제대로 역사를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의 뿌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나의 정체성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에게 나의 DNA를 주신 조상님의 삶의 정신과 그 문화를 깨닫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드러나 있는 보이는 역사를 공부를 했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분노를 일으켰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지고 왜곡된 우리 뿌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말모의 영화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의 글과 그리고 말을 쓰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 이름도 쓰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말모의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일본과 우리 독립운동가의 주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의 고대사, 이 뿌리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뿌리 역사를 말살하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흥무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예, 많이 들어보셨네요. 예, 신흥무관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신릉무관학교란 신체육 그 외 독립운동가분이 세운 학교예요. 아, 네. 예, 신흥무관학교는 그 과거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식민지화 할 때 그 이회영 일가 분께서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세운 독립군 양성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그 독립군들 중에서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암살 영화에 나오는 김원봉이라든지 여기 속사포라고 해서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속사포가 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출신입니다.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양성된 학교가 이 신흥무관학교인데요.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군사훈련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의 역사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아리랑과 같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역사를 각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매일 아침 부르면서 자신의 역사의식, 그 뿌리의식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만 살펴보면 서북으로는 흥령과 태원, 그리고 남쪽으로는 영절에 이르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민족의 어떤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황제 헌원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손, 중국을 업어 키우고 그리고 동해섬은 일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젖먹여서 품어서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렴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과거에 중국과 일본을 업어 키운 배달 나라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민족이 배달의 후손이다,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나요? 아, 네네, 있으신 있어요. 분도 있으신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배달의 나라, 배달 민족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라고 하면 우리 민족의 나라가 배달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배달이 잘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뭐 잔디밭이 어디든 가서 배달을 시키면 어디든 출동을 해서 배달이 오죠. 짜장면 치킨 배달.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오한가시, 몽골에 있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 배달 너무 잘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야식 배달 때문에 12kg 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진짜 어디서든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자체도 배달의 기수, 배달의 결의, 배달 나라의 후손, 그 배달 민족의 후손이다.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각인하던 말들을 차용해서 쓴 것이 바로 배달민족이라는 어플입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이분은 누구냐면 채영이라는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극진가라데라고 해서 도구를 쓰지 않고 몸과 정신을 단련해서 무도를 하는 극진가라데라는 무도를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시절 사람인데 주 활동 무대가 일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배달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본명은 채영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지만 채배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에서도 채배달로 해서 상영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뿌리 역사에는 배달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살펴볼 텐데요.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죠? 누가 좋을까요? 네, 이민희 친구? 네. 3.1절 만세 운동이 떠오릅니다. 그죠. 3.1절 만세 운동이 떠오르죠. 근데 이 3.1절 만세 운동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런 3.1절 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도 굉장히 어떤 각성을 하는 시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 가서도 총칼 들고 들어가서 뭐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죽이고 일상화된 무력 통치였다면, 이 무력 통치로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당시의 조선 사람을 지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바꾼 것이 바로 이 무단 통치라는 겁니다. 무단 통치가 아니라 문화 통치라는 겁니다. 문화 통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말모이 영화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약 20여만 건 압수해서 불태우고, 그리고 일본인에 의해서, 친일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했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의 독립군들은 우리의 정신, 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그 고대사를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3.1절을 계기로 해서 한 달 후에 우리 독립군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23주년 되던 때 3.1 공동 선언문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시작이 황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도 보시면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신화, 고조선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고대사의 역사의 시작을 배달과 황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국 독립당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는 황국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맥은 한 번도, 한 차례도 단절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 역사, 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황국과 배달이라는 나라겠죠.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압수하고 불태우고 그 왜곡하는 과정에서 왜곡의 여지가 있는 책으로 살아남은 책이 있고, 남겨진 책이 있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책이 광복 이후에 남아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황국과 배달의 역사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삼국유사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석유 환국이라고 해서 옛날에 황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10대 성인, 우리 10대 훌륭하신 성인 중에 한 분인 안암로 선생은 오환 건국이 최고라라고 해서 우리가 세운 환국이란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3.1 선언문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옛날에 황국이 있었는데 그 황국의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국의 역사의 흔적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국이란 나라는 넓이가 남북으로 5만리 정도 되고 동서로 2만리 정도 되는 광활한 영토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광활한 영토였는데 이 영토는 12분국이라고 해서 12개의 나라가 황국이란 하나의 나라로 묶여있는 세계촌의 나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황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세계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산을 중심으로, 천산, 다른 말로 하늘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늘산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나라가 모여서 세계촌을 이루었고 그 민족이 당시에 9족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9족속이었다라고 황국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지의 제왕 감독도 영화 감독도 실제로는 수년간 고대사를 연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이 12분국, 12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황국이란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심리가 어떤 지명이나 어떤 물건의 이름을 쓰면 그것을 뭐 이동하거나 다른 곳에서 다시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우리 고조선 역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조선의 나라가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그 나라 이름을 똑같이 써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또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고구려 이름을 차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는 새로운 요크 지역이다라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 뉴욕이란 지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명을 다시 쓰는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본원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12분국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서진 지역의 지도를 보면 12분국에 있는 지역과 지명과 거의 동일한 지명이 비슷한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면 12분국 중에 두 나라인 이 구다국과 매구고교라는 이 나라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서라는 책이나 당서라는 책에도 이 12분국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12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나라 이름을 황국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황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러분 한문인데 우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밝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쓸 때 얼굴이 환하네, 밝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오늘 얼굴이 환해졌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밝다, 환하다는 의미로 황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국이란 나라 이름은 밝다, 이런 광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 밝은 민족이다, 밝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를 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너도 환이고 나도 환이고 우리도 환이다라고 해서 환이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너 예쁘네, 귀엽네 이런 단어가 아니라 거기서 최상의 예쁜 단어는 환하다, 밝다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치했던 통치자를 환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말했던 우리 역사의 시작, 우리 민족의 시작은 황국. 근데 그 황국은 우리 민족만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세계 인류의 어떤 역사의 시작이 황국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정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국이란 나라는 무려 3,301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통치자가 7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7분의 환인이 계셨는데 그
그 환인의 황국이란 역사가 3,301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신라 시대 같은 경우도 뭐 1000년 통일신라 포함해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황국의 역사가 3,30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강력한 정신 문화, 영성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통치자가 7분 계셨다는 거죠. 근데 환인이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속 환인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환인이라는 것은 한 명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했던 아까 그 책에서 봤던 통치자의 관직명, 대통령의 관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3,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7분이 다스렸다는 것은 한 분당 평균 400년 이상은 다스린 게 되잖아요. 그거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장수 문화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장자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혁서 시대. 혁서라고 하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7대 환인 중에 한 분, 이세 환인을 말합니다. 이세 환인인 이 혁서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누가 다스리는조차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는 곳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굳이 여행을 갈 필요성을 못 느꼈던 그런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걱정, 취업 걱정, 뭐 대학 걱정, 뭐 고등학교 진학 걱정,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고민이나 걱정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대기라는 기록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인이 계셨는데 제사를 주관했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살았고 심지어는 여기에서는 남녀 차별도 없었던 어떤 평등 사회였다라고 황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죠? 자, 그리스 신화를 쓰신 분이 헤시오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신데 그리스 신화를 쓰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역사 시대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철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역사는 미개하고 무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고대의 역사는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였다.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금을 많이 나오는 시대다 이런 게 아니라 황금 시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원동중 선생이 쓴 이 삼천기 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굶주림도 없고 추위도 없었다. 세상에 먹을 게 널리고 추위도 없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대 문명을 연구한 이 마샬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황금 시대였다. 영어로 골든 에이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테일러나 이런 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바이트나 이런 분들도 그 시대는 질병의 걱정도 없었고 살기 좋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평생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수 문명, 편안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의 문명을 보면 무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너무 살기 좋은데 굳이 내가 남의 걸 뺏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 편안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의 시대에서 은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인류 동서양의 문명의 뿌리인 황국 시대에서 문명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은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도 올해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상 최대의 더위, 폭우, 그리고 지구 온난화, 한파 이런 얘기를 하죠. 며칠 뒤면 더 춥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황국 시대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서 갑자기 물이 부족해지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추위가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지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간대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기는 어려운데 물자는 부족한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간대가 왔다는 거죠. 이 황국이란 영토를 지금 우리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 만주 지역에 이르는 일대인데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도 시베리아는 춥고 막 중앙아시아는 이런 데 사막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황국 시대가 이렇게 기후 변동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시오도스는 은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어떤 자아가 발달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국 시대 때는 황금의 시대, 너무 살기 좋은 시대니까 굳이 내 걸 챙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 걸 안 챙겨도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내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내 울타리 이런 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황국시대 말 은혜시대로 넘어갈 때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자아 폭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대탈출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국의 문명이 정리를 하자면 자연의 기후 변화가 있었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대탈출을 하면서 4대 문명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황국에서 이제 서양 쪽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이 수메르국, 우르국을 비롯한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한 문명이 바로 이 백두산 쪽으로 이동한 문명인데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삼성기 하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인, 그 당시의 환인이라면 황국시대 말 7번째 환인, 지위리 환인을 말하는데요. 그 환인이 황국시대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 것이며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면서 둘러보는 와중에 삼위산과 금악산, 이 태백산이 좋겠다라고 해서 둘러보다가 여기서 아무래도 이 백두산이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태백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황국시대 7대 환인인 지위리 환인이 이제 서자부 환웅을 내세워서 동방개척의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환웅 천황이 백두산 아래로 이제 문명개척단 3,000명을 이끌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환인이 자신이 황국의 정통을 계승한 자가 환웅이다라는 증표로서 천부인을 주게 되는데요. 이 천부인은 여러분 도장 들어보셨죠? 인이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줘요. 보통 나라에서도 조선시대를 보면 왕이 후계자들한테 옥세라고 해서 도장을 넘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위리 한인, 7대 지위리 한인이 초대 환웅에게 바로 도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인을 가지고 문명개척단 3,000명을 이끌고 백두산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 아래에 천평이라고 해서 우물을 파고 농경지를 구획하고 그리고 신시라는 도시 거기에 도읍을 정하면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배달이란 나라입니다. 이 배달이란 나라가 바로 이 동방 문명의 개척의 시작인 나라이고 한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역사가 황국에서 시작됐고 그들은 배달나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첫 시작인 나라가 바로 배달이란 나라고 이 배달이란 나라는 밝은 땅, 광명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환웅은 커바란 환웅 천황이고요. 그리고 이 배달국이 세워진 날이 음력 10월 3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개천절은 당군이 곰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세운 날이 아니라 바로 한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 배달국이 세워진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역사가 당군 신화라고 있을 겁니다. 당군 신화의 역사의 비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환인이 있었죠. 근데 환인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웅입니다. 그래서 환웅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어서 내려간 곳이 바로 이 백두산 아래죠. 백두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백두산 아래에서 두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바로 곰과 호랑이가 등장을 합니다. 환웅이 딱 백두산 아래 내려오니까 곰과 호랑이가 딱 등장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웅이 야, 그러면 쑥마늘 먹고 100일 동안 있으면 사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굴에 가서 100일 동안 쑥마늘을 먹는데 곰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호랑이가 사람이 돼서 결혼을 한 게 바로 이제 웅녀가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고 이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역사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곰의 자손이 아니죠. 곰이 아니라 사실은 토템이라고 해서 곰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사실은 곰을 숭배하는 웅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족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단군 신화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환인이 하늘에 계셨던 게 아니라 사실은 황국의 근거지인 천산, 하늘산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지위리 환인 때 천산에서 이제 환웅을 이렇게 세워서 내려보내죠. 백두산 아래로. 그렇게 해서 곰을 숭배하는 웅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족이 딱 와보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이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웅족과 호족의 입장에서는 문명화된 황국의 그 환족들을 보고 굉장히 닮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환족을 닮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환웅이 내려주신 공부법을 이제 알려준 거죠. 어떤 정신적인 문명, 어떤 영성적인 문화에 대한 공부법을 알려줬는데 이때 호족이 교화가 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웅족이 환족과 결합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배달국이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화 속에 이 역사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어떤 정체성의 뿌리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황국이란 나라, 동서의 고향이 되는 황국이란 나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민족이 동방의 첫 개척의 나라인 배달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 배달국이 나중에 단군조선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그렇게 국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인, 환웅, 단군은 3대 가족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배달국의 황국의 통치자, 배달국의 통치자, 그리고 단군조선의 통치자의 호칭을 말한 것이고 그분들이 여러 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밝은 땅이란 뜻으로 1565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됐고 통치자가 무려 18분 계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18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배달국에는 위대한 통치자, 문명을 여신 위대한 통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국과 배달의 역사를 또 살펴봤는데 실제로도 그런 황국과 배달의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요하 지역에서 발견되는 요하 문명, 홍사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배달국의 문화인 요하 문명이 이 지역에서 실제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실제로 이 문명을 살펴보면 4대 문명 하면 아까 살짝 말씀드린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 실제로는 가장 빠른 것보다 1000년 앞서고 황하 문명보다는 2500년 앞서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홍산 문화가
홍산 문화를 통해서 이 세계사가 다시 쓰여져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을 살펴보면 여신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신상이 나와서 어떤 여성 숭배 문화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여신상을 또 이렇게 복원을 해봤더니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명상이나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명이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의 문명이 단순 미개한 문명이 아니라 고도의 어떤 영성 문화,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발바닥을 비롯해서 곰턱, 곰을 형상으로 한, 곰을 토템으로 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곰을 숭배하는, 아까 웅족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곰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묘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총묘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덤, 제단, 사원인데요. 이런 무덤과 제단과 사원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문명은 현재까지는 요하 문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을 모시고 제사를 하고 제단을 쌓고 이런 문명들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고도의 정신문화, 영성문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문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옥기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명 중에서 이 문명이 고조선의 뿌리, 당군조선의 뿌리 문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조선 영역 공부를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물들이 있잖아요. 고조선 하면 비파형 동검,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또 비파형 동검의 원형, 비파형 동검보다 더 오래된 비파형 옥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명이 고조선 이전의 문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덤의 형태를 봐도 이 지역이 중국 지역에서 나오는 문명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무덤의 형태가 토광묘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흙에다 쌓는 전형적인 토광묘 무덤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까지도 내려오는 돌로 쌓는 돌로 쌓는 적석총의 무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요하 문명지대 네, 영상은 뭐 요하 문명지대의 유고를 살펴보면 네, 요하지대의 무덤에 네,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유골이 거의 대부분 이 요하 문명의 사람의 두개골을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바로 우리 한민족과 유사한 형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들을 보니까 고구려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 그 고조선의 뿌리가 되는 이 유화 지역의 문명이 바로 고조선의 선대 문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기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산 문화는 고조선 이전의 문명이다. 고조선 이전의 이 배달국의 문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지역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그 고대 문명을 증명할 사서가 단 한 권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 홍산 문명, 요하 문명을 신비의 왕국, 알 수 없는 신비의 왕국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문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굴하면 할수록 이 문명이 바로 한국의 문명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무원, 문화부장, 주무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하 문명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문명은 고조선 이전의 한국의 문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대로라면 중국은 한국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감출 수는 없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중국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하는데 어떻게 밝히냐면 바로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다라는 복합 문화설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복합 문화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5개의 소수민족에는 역사가 다 중국의 복합 문화, 중국에 포함된 문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의 문화도 중국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고구려, 고조선 그 이전의 배달 문명까지 중국의 문화라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늘리면서 한글, 김치까지 다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합 문화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북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의 고대사가 밝혀지면 중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고구려는 중국 거다, 동북공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역사를 찾지 못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길거리에서 물어보면 우리나라 역사 몇 년인가요 하면 100년, 200년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세운 최초의 나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왜곡되고 만들어진 잘못되게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살아있는 우리의 참역사, 이 찐역사, 참역사를 찾아야 되며,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공부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의 고대사, 뿌리 역사인 황국과 배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군 신화로만 알고 있는 우리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좀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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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역사 왜곡을 배울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죠. 네. 다들 엄지척 날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잘 들으셨나요? 안 그래도 중간에 강사님 뭐 급한 일 있으시냐고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인데 좀 말이 좀 빠르고 성격도 좀 빠릅니다. 이게 느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느리게 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좀 숨이 차네요. 물 좀 드세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역사를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는 잘 되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매번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퀴즈 맞추실 분들은 손을 들고 이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배달국 시대를 다스린 환웅 통치자는 총 몇 분이었을까요? 저요. 누가 제일 먼저 들었죠? 저 강병석이에요. 네, 명석 친구 몇 명이었죠? 7명이었어요. 그것은 뭔가 맞았지만 뭔가 틀렸습니다. 배달국이 아니라 환국을 다스린 환인 통치자가 7분이었죠. 네. 그러면은 네, 다른 친구 청윤? 네. 29명이요. 29명이요? 오늘 강의에서 단 한 번도 29라는 숫자가 나온 적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빨리 것 같은데. 네, 누구였죠? 명성 친구. 18명이요. 18분. 네, 정답입니다. 18분. 아니, 오늘이 좀 퀴즈 할 맛이 나네요. 그동안 너무 잘 맞춰가지고 약간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이 퀴즈를 위한 네. 빅픽처였나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명성 친구 축하드리고요. 한국에서는 서로가 밝은 존재라고 해서 서로를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저요. 민희 친구 손 들고 있었어요.
네, 서로를 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서로를 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 환하다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내려져 오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환, 밝을 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밝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밝음을 좋아하는 문화가 굉장히 처음부터 내려오고 있던 문화라는 거. 그죠? 네, 두 번째 퀴즈 환이었고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 영화 암살에 나왔던 김홍봉과 석사표가 이 학교 출신인데요. 네. 독립군 양성학교인 이 학교의 이름은 영석 친구 한 번 더 도전해볼까요?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이 네, 정도면 껌이죠. 네. 신흥무관학교 이 정도는 껌이다. 네, 맞습니다. 저 세 분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시작을 기념해서 퀴즈 선물을 조금 크게 드렸었는데 퀴즈 전에 얘기했어야 됐나?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퀴즈에 좀 소소한 좀 소정의 상품이 나갈 예정이거든요.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프티콘 받아서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소개랑 오늘 또 참여 소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뉴페이스가 누구였죠? 뉴페이스 우리 명석 친구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처음 네, 선생님. 들어왔죠? 네네. 네, 어떻게 보고 들어왔었죠? 저는 본래 초등학생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중학생 때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네네. 아휴, 피치 못할 일이 무엇이었죠? 그거는 말하기 좀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라 그러는데, 네. 일단 조금이라도 알려드리자면요. 애들이랑 역사 갈등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역사 갈등이 네, 네. 내년이었,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 그렇구나. 역사 독립군이셨나 봐요. 네. 우리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투쟁을 하셨던 분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상하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역사를 배웠는데요. 우리 역사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쵸. 뭔가 순서도 안 맞고 말 이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중학생 때 답을 찾았습니다. 방법을 찾으셨다고요? 중학생 때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답을 찾았어요. 답이 뭐였죠? 답은 식민상원과 중화 패권주의 사학으로 왜곡된 역사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덕희 선생님께 마흔리 배웠죠. 이덕일 선생님 팬이신가요? 팬도 검색 드릴게요. 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좀 어떻게 괜찮았어요? 예, 정말 좋아요. 선생님, 앞으로 이런 강의 계속 듣고 싶어요. 네, 아직 4번의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4번의 강의 이후에도 우리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참석해주고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봤어요. 봤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또 다른 친구들 만나볼까요? 없어요? 아까 그 동규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어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감 얘기해보고 싶은 친구, 민선이?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이제 지금 세 번째 수업을 듣는데 네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역사 시간에 좀 안 배웠던 부분을 다시 배우니까 네. 뭔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점점 배우면서 살짝 많이 단축시켜 놨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그때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에 중국 사람들한테 테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 한복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네. 살짝 테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 중국 사람들이랑 많이 싸워서 음,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뜻깊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 세상에 이렇게 옳은 길과 쉬운 길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과 쉬운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네, 그런 뭐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 뭐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독립운동가 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옳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아까 명석 친구도 이제 친구랑 역사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올바른 역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언젠가 올바른 역사를 바로 찾지 않을까 이런 네,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훈누님, 네,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 심각하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음,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과거부터 문제가 있었나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저 문제가 과거에 네. 중화 패권주의 사학자, 그 다음에 일본 식민사학자, 그런 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완전히 잊었다는 거 알게 되었어요. 네. 지금 어휴, 이건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중국 아니면 일본에게 식민지 당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꼭 영토를 뺏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뺏기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20명 남짓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언젠가 200명, 2000명 그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올바른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명석 친구 같은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오늘 소감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혹시 지난주에 다음에 소개할게요라고 했던 친구가 없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박서경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금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박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제가 이제 원래 역사 공부하기가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론으로 배우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니까 되게 재미도 없고 이제 접근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이번 강의에서도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을 배워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TMI를 하나 방출하자면은 이제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랑 중학교 교과에 배달이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배달 결의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교과에 실을 정도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보편적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한글날 노래에도 배달이 있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교과에도 배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아쉬워서 자꾸 시키게 되네. 한 명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네. 좋을까요? 이 강사님이 한 명 택해 주시면. 정서영 학생. 정서영 학생. 네, 정서영 님 멘토님. 멘토님. 죄송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멘토님이라고 얘기해. 또 추천해 주시면 어때요? 형진. 조형진 친구 조형진. 오늘 소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안 들리나요? 아,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학원이 늦게 끝나서 네. 학원이 좀 멀어서 버스 타고 오느라 좀 늦게 들어왔는데 원래는 그냥 역사 강의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딱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되게 제가 배운 역사는 왜 배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빨리 끝내서 많이 못 보신 것 같은데. 김하늘 학생. 네, 못 들었던 부분 유튜브로 또 마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늘 친구 되게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얼굴도 보여주면 좋고 목소리만 해도 괜찮거든요. 김하늘 저거 해제 누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 친구 김하늘 얘기해도 되나요? 친구. 네네네. 아, 네.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어렵지도 재밌었어요. 않고 네.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도움 됐어요. 다행입니다. 네. 어렵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나는 이제 역사 강의가 항상 힘든 게 처음 듣는 단어들이 나오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다들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채팅에 뭐예요? 치킨 닭다리 뭐죠? 아, 배달 얘기해서 그렇구나. 네. 일단 소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 총 7번의 강의와 마지막 수료식이 있는데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국 배달을 오늘 배웠고요. 한국 배달에 이은 이제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4차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아마 하게 되지 싶은데 다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또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카드뉴스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카드뉴스 만들어준 친구들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은 김서영 친구가 만들어준 카드뉴스입니다. 독도 능력고사. 네. 잘 만드셨네요. 그쵸, 되게 깔끔한 살아있는 우리 이미지로. 역사를 지금 잘 밝혀주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독도. 이거는 근데 진짜 약간 그 뭐라고 하지? 힌트를 좀 주세요. 공공기관에서 만든 느낌? 그렇네 진짜. 그쵸. 너무 깔끔해가지고. 네. 네,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두 번째는 우리 여민서 친구가 만들어준 카드뉴스입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죠? 파스텔 톤이 참 예쁘네요. 네. 이렇게 사진도 많이 넣어주셨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권희서 친구가 만들어준 카드뉴스입니다. 네, 그것도 되게 템플릿을 되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역사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네. 사진 많이 넣어주고 하신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페이지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준범 친구가 만들어준 카드 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이것들아. 저 멘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내 스타일인데요. 그렇죠. 약간 공격적인. 너흰 양심도 없냐? 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은 친구가 만들어준 카드뉴스입니다. 굉장히 깜찍한 템플릿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게요. 귀엽네요, 되게. 네. 그 다음에 강여림 친구가 이제 만들어줬는데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네. 근데 이것도 진짜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자료 조사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품고 영원히 잊지 맙시다. 이렇게 명언으로.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저번 주 건 아니고 저저번 주 저번 주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좀 늦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하늘 친구가 만들어줬죠.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제목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내용을 잘 적어주셨어요. 정리를 되게 잘하셨네요. 그쵸. 진짜. 다들 잘 만드셨죠? 네. 이게 다들 카드뉴스만 만드나 봐요. 능력들이 예상치가 않은데 마지막은 이제 정진주 친구가 만들었어요. 정진주 친구는 우리 해외에서 듣고 있는데 난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우리가 1, 2차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해외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런 카드뉴스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이거 윤희원 친구가 만들어준 사실 이 환복이나 김씨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 이런 카드뉴스가 계속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들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런 카드 뉴스 하나로도 세계의 네.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카드뉴스를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카드뉴스를 PPT에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만드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카드뉴스를 예쁜 템플릿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캠퍼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템플릿을 클릭하셔서 이제 모든 템플릿 부분을 보면은 카드뉴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드뉴스 카테고리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글자를 바꾸고 이미지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네요. 네, 그렇죠.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제작을 완료하시면은 이제 PNG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완성된 카드뉴스는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끝난 후에 아마 문자로도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준 카드뉴스는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만들어준 분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다 잘 만들어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카드뉴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뭘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카드뉴스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 해주시면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편의점 기프티콘을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 다 하면 어마어마하네요. 조금 짭짤. 편의점에서 컵라면 말고 뭐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컵라면 14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쵸. 저도 가능할까요? 네? 맞나요? 선 넘지요. 네, 알겠습니다. 선 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카드뉴스는 어떤 주제로 만드냐면요. 총 5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는 배달의 민족, 두 번째 고조선은 신화일까, 세 번째 단군 신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네 번째 한민족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다섯 번째 신흥무관학교 교과로 살펴보는 우리 역사. 이렇게 5개의 주제가 있고요. 5가지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강의했던 내용 중에 나는 다른 주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주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또 이제 4차 강의를 하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전에 금요일까지 발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번에는 한 주 안 쉬고 바로 다음 주에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근데 저기 채팅에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잘 안 보여서. 기대되네요. 뭐 이런 그림? 내용 같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영감이가 그림 그리려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내봤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단체 사진을 좀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좀 같이 찍어봐도 될까요, 여러분? 단체 사진 좋으면 동그라미. 다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네. 그쵸.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찍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이쁜 표정으로.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단체 사진 찍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한사랑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사랑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